서늘한 대리석 테이블 위로 값비싼 만년필이 종이를 스치는 소리만이 유령처럼 떠다녔습니다. 29 윤설이. 그녀는 지금 대한민국 패션계의 심장부, 법무법인, 정인의 VIP 회의실이라는 화려한 도살장에 앉아 있었습니다. 공기 중에는 값비싼 가죽과 종이, 그리고 희미한 위선이 뒤섞인 냄새가 났죠. 일주일 전 국내 굴지의 패션 그룹 라루체를 맨손으로 일군 신화 강태준 회장이 5년간의 지독한 투병 생활 끝에 눈을 감았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새아버지 서리에게 그는 늘 멀고 어려운 존재였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희망이라는 이름의 작은 불씨가 꺼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지난 20년간 그림자처럼 유령처럼 살아왔지만 그 긴 세월의 끝에서 자신을 완전한 타인으로 내치지는 않았을 거라는 신락 같은, 어쩌면 어리석기 짝이 없는 믿음이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가 두꺼운 유언장을 펼쳐들고 나직하게 읊어 내려가는 내용은 그 가냘픈 불씨 위로 들이붓는 얼음물과도 같았습니다. 장녀 강지영 양에게는 그룹 라루체의 지분 30%와 청담동에 위치한 플래그십 스토어 라루체 아카이브의 소유권 전체를 상속합니다. 언니, 지영의 입가에 찰나의 미소가 스쳤다 사라졌습니다. 시가 500억 원. 그룹의 현재이자 미래. 그 심장을 통째로 받은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장남 강민준 군에게는 강남 테헤란로의 그룹 사옥과 자회사 라루체 F&B의 소유권 전체를 상속합니다. 오빠 민준은 만족스러운 듯 헛기침을 하며 넥타이를 바로잡았습니다. 이 또한 400억 원이 훌쩍 넘는 가치였죠. 변호사의 시선이 마지막으로 서리에게 향했습니다. 그 눈빛에는 동정인지 혹은 희미한 조롱인지 모를 감정이 담겨 있었죠. 그리고 막내 윤설이 양에게는 종로구 익선동 124번지에 위치한 낡은 양장점 라 키메랄라 치메를 상속합니다. 그 순간 회의실의 값비싼 공기가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익선동에 버려진 양장점. 재개발 소문만 무성할 뿐 10수년째 시간이 멈춘 그곳. 감정가 3억 남짓. 하지만 매년 내야 하는 엄청난 보유세를 생각하면 차라리 빚이나 다름없는 악에 가득한 농담 같은 유산이었습니다. 가족들의 반응은 칼날이 되어 날아와 박혔습니다. 언니, 지영의 남편, 대형 로펌의 파트너 변호사인 그가 혀를 차며 말했죠. 처제 취향에 딱 맞는 선물이네. 빈티지, 앤티크, 그런 거 좋아하잖아. 안 그래? 오빠 민준의 아내, 방송사 아나운서인 그녀는 핸드백을 고쳐 잡으며 거들었습니다. 어머, 가게 이름이 라키메라. 환상이란 뜻 아니에요? 딱이네. 처제는 현실 감각이 좀 부족하니까 거기서 향수나 만들어서 팔면 되겠어요. 우리가 홍보는 해줄게. 심지어 어머니 윤 여사는 서리의 눈길을 피하며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내 분수를 알아야지. 그걸로 만족해라. 더 이상 뭘 바라겠니? 20년간 켜켜이 쌓여온 서름이 마지막 순간 날카로운 유리 조각이 되어 심장을 헤집었습니다. 서리는 테이블 아래에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드는 아픔조차 느껴지지 않았죠. 지금 그녀의 손에 들린 것은 녹슨 열쇠 하나. 그 위에 새겨진 라 키메라라는 이름. 이룰 수 없는 꿈,
어리석은 환상. 새아버지는 왜 하필 이런 이름을 가진 가게를 그녀에게 남긴 걸까요? 이것은 죽어서까지 이어지는 조롱일까요? 아니면 그가 평생 숨겨온 거대한 비밀의 문을 여는 유일한 열쇠일까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여자가 자신의 몸과 영혼, 그리고 숨겨진 재능을 무기 삼아 위선과 거짓으로 쌓아 올린 제국의 균열을 내고 모든 것을 되찾는 치명적이고도 관능적인 복수극입니다.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는 이 씁쓸한 이야기에 작은 온기가 되어줄 겁니다. 서리의 16번째 생일날이었습니다. 장마가 시작된 7월, 창밖은 눅눅한 어둠에 잠겨 있었죠. 거실에서는 언니 지영이 프랑스에서 막 도착한 한정판 향수 컬렉션을 늘어놓고 있었습니다. 크리스털로 만들어진 향수병들이 샹들리에 불빛을 받아 보석처럼 빛났습니다. 서리는 며칠 전 전국 청소년 조향 대회에서 대상을 받은 상장을 가방에서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그녀가 꼬박 1년을 바쳐 만든 새벽의 안개라는 이름의 향수였습니다. 이슬을 머금은 풀잎과 흙, 그리고 막 피어나는 백합의 향을 담아낸 심사위원들로부터 천재적이라는 극찬을 받은 작품이었죠. 엄마, 저 대상 받았어요. 어머니는 지영의 새 향수병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건성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래, 쓸데없는 재주는 있어가지고. 잘했네. 그게 전부였습니다. 어머니는 다시 지영과 어떤 향수가 더 고급스러운지에 대한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서리의 상장은 서재 구석, 먼지 쌓인 앨범 사이에 아무렇게나 꽂혔습니다. 그 위로는 벽면을 가득 채운 언니의 패션 공모전 상장과 오빠의 경영, 올림피아드 트로피가 금빛 위용을 자랑하고 있었죠. 하지만 며칠 후 언니 지영이 교내 패션쇼에서 1등을 한 날, 집안은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어머니는 백화점 VIP 라운지로 달려가 지영에게 명품 가방을 사주었고, 새아버지 강 회장에게 전화해 온 동네가 떠나가라 자랑했습니다. 그날 저녁 식탁에서 강 회장은 지영을 옆에 앉히고 말했죠. 라루체의 미래는 너처럼 감각 있는 아이에게 달려있다. 자랑스럽구나. 내 딸. 같은 1등이었지만 세상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서리는 조용히 방으로 돌아와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차가운 분노와 뜨거운 눈물이 뒤섞여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그때 강 회장이 예고 없이 방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서리야. 그는 서리의 침대맡에 앉아 이불 밖으로 나온 그녀의 머리카락을 조심스럽게 쓸어 넘겼습니다. 그의 손길에 소름이 돋았죠. 내게선 아주 특별한 향기가 나는구나. 사람을 홀리는 내 어미를 꼭 닮은 향이야. 그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지만 서리를 바라보는 눈빛은 어딘가 서늘하고 집요했습니다. 마치 값을 매길 수 없는 희귀한 난초를 감정하는 듯한 눈빛. 그날 이후 강 회장은 서리에게 세상에서 가장 비싼 향수들을 선물했지만 단 한 번도 그녀의 재능을 칭찬하거나 격려하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그 향기에 그녀의 존재 자체에 병적으로 집착할 뿐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29이 된 서리는 뛰어난 재능에도 불구하고 작은 향수 공방에서 계약직 조향사로 일하며 가족들의 그늘 아래 숨죽여 살았습니다. 그녀의 존재는
가족 사진 속에서도 가장자리, 초점이 맞지 않는 배경과도 같았죠. 하지만 그런 서리에게도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바로 한 남자와의 은밀하고도 격렬한 관계. 그는 서리보다 5살 어린 무명 화가 태우였습니다. 길들여지지 않은 들짐승 같은 눈빛을 한 남자. 두 사람은 일주일에 2번 해방촌의 낡고 허름한 오피스텔에서 만났습니다. 그 곰팡내 나는 작은 방에서 서리는 더 이상 순종적이고 소심한 막내딸 윤서리가 아니었습니다. 태호야 더. 태호의 단단하고 뜨거운 몸이 그녀의 부드럽고 하얀 살결 위를 거침없이 탐할 때 서리는 비로소 자신이 살아있음을, 자신의 욕망이 존재함을 느꼈습니다. 그의 채취는 비에 젖은 흙냄새와 농익은 무화과, 그리고 씁쓸한 담뱃진이 뒤섞인 원죄처럼 달콤하고 치명적인 향이었습니다. 태호의 거친 숨결이 귓가를 간지럽히고 물감을 만지느라 투박해진 그의 손가락이 미끄러지듯 그녀의 허벅지 안쪽을 쓸어 올리며 가장 민감하고 연약한 곳을 채집을 때마다 서리는 억눌려왔던 모든 욕망과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들의 정사는 단순한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땀과 타액, 향기와 신음으로 뒤섞인 세상에서 가장 원초적이고 솔직한 대화였죠. 이 비밀스러운 시간만이 위선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서리가 버틸 수 있는 유일한 이유였습니다. 새아버지의 장례가 끝나고 잔인한 유산 분배가 끝났습니다. 서리의 손에 남은 것은 녹슨 노쇠, 열쇠 하나.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것이 조롱이든 저주든 혹은 감춰진 진실이든 직접 확인하겠다고. 그렇게 찾아간 익선동의 라키메라. 좁은 골목길 끝 담쟁이 덩굴에 반쯤 먹힌 양장점은 금방이라도 주저앉을 듯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끽 소름 끼치는 소리를 내며 열린 문 안에서는 먼지와 조명 냄새, 그리고 수십 년 묵은 천의 냄새,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뚫고 희미하게 남은 라벤더와 백단향이 뒤섞여 서리의 코를 찔렀습니다. 마치 오래전 죽은 여인의 채취 같았죠. 며칠 동안 서리는 홀린 듯 양장점을 청소했습니다. 그러다 벽에 걸린 낡고 거대한 거울 뒤 벽지가 살짝 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호기심에 벽지를 뜯어내자 벽돌 몇 개가 느슨하게 박혀 있었죠. 벽돌을 드러내자 그 안에서 낡고 두툼한 가죽 다이어리 한 권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표지에는 마이 침을 라고 금박으로 새겨져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필체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다이어리를 펼친 서리는 첫 장부터 숨을 멈췄습니다. 그곳에는 그녀가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뜨겁고 열정적인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알던 늘 우아하고 차가웠던 어머니는 없었죠. 다이어리는 줄리안이라는 이름의 한 남자를 향한 신앙 고백이자 뜨거운 연서로 가득했습니다. 1995년 5월 12일 나의 키메라, 나의 아폴론, 줄리안. 당신의 손끝에서 실크가 파도처럼 춤을 출 때 나는 당신의 경건한 신도가 됩니다. 오늘 밤 당신의 몸이 내 위에서 성전 션디엔을 짓고 당신의 입술이 내 몸에 성은성한을 새길 때 나는 기꺼이 당신의 가장 완벽한 제물이 됩니다. 어머니는 새아버지와 결혼하기 전 프랑스에서 막 돌아온 천재 디자이너 줄리안과
운명 같은 사랑에 빠졌습니다. 이 낡은 양장점은 두 사람의 미래의 장소이자 그의 영혼이 담긴 아틀리에였습니다. 어머니는 그의 뮤즈였고 그는 어머니의 신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부신 재능과 어머니의 아름다움을 동시에 시기한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당시 줄리안의 사업 파트너였던 강태준, 서리의 새아버지였죠. 그는 어머니를 독차지하기 위해 줄리안의 혁신적인 원단, 특허, 기술과 디자인을 몰래 빼돌려 자신의 이름으로 등록했습니다. 그리고는 줄리안을 업계에서 철저히 매장시켰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줄리안은 결국 의문의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얼마 후 어머니는 그의 아이를 임신한 채 강태준과 원치 않는 결혼을 해야만 했습니다. 다이어리의 마지막 장은 말라붙은 눈물 자국 위로 번진 잉크로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2000년 3월 5일 내 딸 서리에게서 당신의 향기가 난다. 저 악마 같은 남자는 결코 몰라야 한다. 이 아이가 줄리안, 당신의 딸이라는 것을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이 아이만은 지켜야 한다. 반드시.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29년간 믿어왔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습니다. 새아버지가 서리의 재능을 짓밟으면서도 그녀의 향기에 집착했던 이유, 그것은 죽여 없앤 라이벌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가 서리에게 그토록 차갑게 굴었던 것은 딸의 얼굴에서 죽은 연인을 보고 자신의 선택에 대한 죄책감을 떨칠 수 없었기 때문일 겁니다. 그리고 이 버려진 양장점은 어머니가 딸에게 남긴 유일한 진실의 성소천소였습니다. 그때 태호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누나, 지금 어디야? 보고 싶어. 미치겠어. 그의 거칠지만 다정한 목소리를 듣는 순간 서리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숨지도 울지도 않겠다고. 어머니의 복수, 친아버지의 명예, 그리고 도둑맞은 자신의 인생을 되찾겠다고. 며칠 후 언니 지영이 변호사와 함께 양장점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윤설이, 당장 이 가게 팔아. 내가 5억 쳐준다고 했지? 여기가 곧 재개발 지역으로 묶여서 보상금이 수십억이 나올 거란 말이야. 너 혼자 다 먹겠다는 신보야? 싫어. 여긴 엄마와 내 아빠의 추억이 담긴 곳이야. 아빠? 내 아빠가 누군지도 모르는 주제에 헛소리 마. 지영의 악담에 서리는 얼음처럼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곧 알게 될 거야, 언니. 우리 모두가. 서리는 다이어리를 단서로 어머니가 남긴 진짜 유산을 찾아 나섰습니다. 태호의 해킹 실력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수십 년간 관리해온 스위스 비밀 계좌와 국내은행의 VIP 금고를 찾아냈습니다. 금고 안에는 어머니가 몰래 빼돌렸던 줄리안의 원본 디자인 스케치북 수십 권과 강태준 회장이 그의 특허를 훔쳤다는 것을 입증하는 계약서, 원본, 녹취 파일 등이 들어 있었습니다. 계좌에 들어있는 현금과 주식을 합친 자산은 무려 1000억 원에 달했습니다. 어머니가 딸의 복수를 위해 평생을 바쳐 모은 피눈물 같은 돈이었습니다. 한 달 후 라루체 창립 30주년 기념 파티가 신라 호텔에서 성대하게 열렸습니다. 서리는 모두의 예상을 깨고 파티에 나타났습니다. 촌스러운 원피스 대신 몸의 모든 곡선을 대담하고 우아하게 드러내는
짙은 와인색의 실크 드레스를 입고 있었죠. 그 드레스는 금고에서 발견한 그녀의 친아버지 줄리안이 세상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디자인했던 세상에 단 한 벌뿐인 옷이었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폭포수처럼 쏟아졌습니다. 서리는 샴페인 잔을 든 채 꼿꼿하게 단상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를 잡았죠.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장내의 모든 소음을 잠재울 만큼 단단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라루체의 진짜 주인을 소개하러 왔습니다. 서리는 강태준 회장을 똑바로 바라보며 20년 전의 진실을 담담히 그러나 날카롭게 폭로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의 다이어리 속 문장들이, 줄리안의 스케치가, 강태준의 서명이 담긴 위조 계약서가 대형 스크린에 차례로 떠올랐습니다. 파티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강태준 회장님, 제 아버지의 피와 영혼으로 쌓아 올린 이성에서 지난 30년간의 삶은 즐거우셨나요? 강 회장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그 자리에 얼어붙었고, 어머니는 테이블 아래로 스르르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언니와 오빠는 자신들이 누려온 부와 명예가 한 천재의 죽음 위에 세워진 신기루였다는 사실에 나를 잃었습니다. 1년 후, 서리는 친아버지 줄리안의 이름으로 새로운 하이엔드 브랜드를 론칭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다이어리에서 영감을 얻어 만든 향수, 키메라를 출시했죠. 라벤더와 백단향, 그리고 눈물의 짠맛과 복수의 쓴맛을 담은 그 향수는 출시되자마자 전 세계적인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구의 딸, 누구의 동생이 아닌 조향사이자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윤설이로 세상에 우뚝 섰습니다. 강태준 회장은 모든 것을 잃고 법의 심판을 받았으며, 지영과 민주는 빈털터리가 되어 서리를 찾아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서리는 그들에게 돈 대신 새로 지은 그랜드의 가장 밑바닥 물류창고와 매장에서 일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진정한 용서는 값싼 동정이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의 노동으로 땀 흘리고 잘못을 깨닫게 만드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맑은 오후, 익선동의 르락 키메라는 이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신비로운 향수 공방이 되었습니다. 서리는 창가에 앉아 새로운 향의 조합을 구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등 뒤에서 익숙하고도 달콤한 흙과 무화과와 담뱃진이 뒤섞인 채취가 느껴졌습니다. 테오였습니다. 그가 뒤에서 부드럽게 그녀를 껴안으며 목덜미에 입을 맞추자 서리는 평온하게 눈을 감고 그의 단단한 가슴에 기댔습니다. 이제 그녀의 곁에는 세상의 모든 편견과 위선을 뚫고 그녀 본연의 향기를 알아보고 사랑해주는 단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진정한 유산은 통장 속의 숫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진실을 마주할 용기, 도둑맞은 삶을 되찾을 투지, 그리고 상처 입은 이들을 보듬을 수 있는 사랑입니다. 그 모든 것을 이겨낸 자만이 비로소 자신만의 향기를 피워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이야기도 재미있게 보셨는지요? 여러분의 삶에 잠시나마 즐거움과 활력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앞으로도 더 좋은 이야기를 가지고 찾아뵐 수 있도록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이 필요합니다. 아직 구독을 안 하셨다면 화면 아래 구독 버튼 한번 꾹 눌러주시고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도 잊지 말고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구독과 좋아요 하나하나가 저희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된답니다. 구독 버튼 옆에 있는 종 모양까지 눌러두시면 다음 이야기가 올라왔을 때 놓치지 않고 가장 먼저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한 나날 보내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